성투하세요, 영왕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그 시절, 사실 몇 년 안 됐죠? 그때 우리의 팔을 찔렀던 백신들, 그 중에서도 얀센 백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번 맞아야 되는데 얀센 백신은 1번만 맞아도 되는 그런 백신이었죠. 이 얀센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데요. 또 코로나나 감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타이레놀도 얀센에서 만드는 약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존슨앤존슨, 과연 배당 성장주로서 투자하기 괜찮을까요? 오늘은 존슨앤존슨 분석 영상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존슨앤존슨은 60년간 배당을 키워온 그냥 레전드 기업입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인상하는 과정에도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EPS로 불리는 주당 순이익을 꾸준히 늘려온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라면 배당 투자자, 배당 성장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존슨앤존슨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희고요. 존슨앤존슨은 기업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술, 정형외과 장비, 제약, 일반 의약품, 실업관리 제품, 소비자 건강 제품 등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존슨앤존슨을 제약회사로 투자하기보다는 의약 소비재 기업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캔뷰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상장해 소비재 부분을 분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제약회사로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규모를 비교했을 때 다른 회사들보다 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는데요. 이로써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했을 때 주가의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높은 신용도로 유명하죠. S&P에서 신용도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유의한 기업입니다. 존슨앤존슨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신용도 AAA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이냐면 최근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AA 플러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했는데요. 이로써 존슨앤존슨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보다도 더 높은 신용도가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존슨앤존슨에게도 최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블록버스터 신약인 스텔라라라는 약 때문인데요. 스텔라라는 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 사용되는 항체 치료제인데요. 2022년 10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대박 신약입니다. 이는 존슨앤존슨의 매출의 12%에 달하는 큰 수치인데요. 하지만 2024년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되고 2025년 미국에서도 특허가 만료됩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 시밀러 약물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바이오 시밀러로 한가닥하는 나라죠. 한국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를 임상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다고 바로 스텔라라의 매출이 확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많이 사용된 만큼 쌓인 데이터로 부작용 등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 의사들의 처방으로 스텔라라가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들이 낮은 가격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점점 시장의 점유율을 뺏기게 될 겁니다. 또한 배당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도 하나의 위기입니다. 2006년 14.8%부터 2023년 6.3%까지 배당을 점점 늘려왔지만 그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확신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좋은 기업이지만 계속 배당을 늘려갔다는 것이 앞으로도 배당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소송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사실 소송의 합의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긴 한데요.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에 활석이 포함되어 암을 유발했다는 소송입니다. 물론 현재는 옥수수 전분 기반의 파우더를 사용해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소송의 합의 단계에 이르러 이미 주가가 반영된 위험이지만 그래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존슨앤존슨이 이런 위기들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신약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신약이 출시되어 새로운 매출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존슨앤존슨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으로 비교해보면 존슨앤존슨은 화이자, AbbVie에 의해서 3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R&D에 쏟아붓는 자금의 규모는 2위이죠. 그만큼 대형 제약사 중에서도 많은 자금을 R&D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존슨앤존슨은 최근 큰 행보를 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발버사 임상이 FDA에서 완전 승인 처리된 것입니다. 발버사는 진행성 방광암 표적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방광암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인데요. 임상이 기존 항암 화학요법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만큼 기대되는 약물입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엠브렉스 바이오파마라는 바이오 기업을 2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방금 소개한 발버사라는 표적 항암제의 기전인 ADC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ADC는 몸 안에 있는 암이나 종양만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는 항체가 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하여 항암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체가 항원만 골라서 공격하는 기전을 약물과 결합해 나타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ADC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을 인수하며 뉴스가 크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을 위해서 화이자는 시젠이라는 기업을 4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6조 원에 인수하여 투자 중입니다. 제가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약기업을 투자하며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생각에는 소송, 특허 만료, 배당 성장 둔화 등 존슨앤존슨의 위기도 있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잘 찾아서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보다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혹시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에 유의하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상들 원하시면 구독하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